안녕하세요. 자이언트TV 홍승빈입니다. 최근에 K뷰티 산업이 굉장히 뜨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K뷰티 산업 현장을 체험해보기 위해서 오늘은 올리브영 N 성수점에 왔습니다. 올리브영 N 성수점은 K뷰티 컨셉을 잡아서 1, 2, 3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특별한 매장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저희 증권부에서 같이 근무하는 명지혜 기자와 함께 K뷰티를 체험해보기 위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명 기자님. 안녕하세요, 명지혜입니다. 네, 최근에 올리브영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사실 올리브영을 자주 가지는 않는데 오늘 여기 올리브영 앤 성수점은 좀 특별하다고 해서 오늘 같이 체험을 하고 싶어서 같이 오게 됐습니다. 저희 명지혜 기자와 함께 오늘은 올리브영 N 성수점에 가서 다양한 K뷰티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올리브영 N 성수 매장은 컨셉을 잡아서 구성된 특별 매장인데, 이번 6월까지는 슬로우 타임 트래블러라고 해서 저속 노화 관련된 컨셉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저속 노화, 즉 피부의 시간을 멈추자, 노화의 속도를 멈추자는 컨셉이라 이렇게 약간 시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약간 여행 컨셉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보시면, 저쪽에, 여기에는 이제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약간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에는 안티에이징, 즉 저속노화 관련된 제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저속노화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배치되어 있는데, 보통 뭐 세럼부터 시작해서 스킨케어나 뭐 선크림도 있고요. 되게 다양하게 여행 컨셉으로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올리브영 N 성수에서는 남성 화장품 섹션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꾸며져 있는데요. 저희도 여기 그리고 맨즈 브로우라고 해서 남자들 눈썹 정리하는 그런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한번 받아보면서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맨즈 브로우 서비스를 한번 받아봤는데, 받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집에서 혼자 할 수 있게 적어도 주시고, 실제로 좀 눈썹이 이렇게 깔끔해지신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눈썹 정리, 렌즈 브로우 서비스까지 받아봤는데, 이렇게 끝나면은 어떤 제품을 썼고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고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정리도 해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받아보고 저희는 3층에 가서 스킨하고 두피 케어 컨설팅 서비스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가보시죠. 가시죠. 여기 이제 스킨하고 두피 컨설팅을 받는 이제 컨설팅 서비스 공간입니다. 이제 여기 오시면은 실제로 이제 피부 상태랑 두피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나 알아두셔야 될 거는 스킨, 두피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하루 이제 스킨을 받고 그 다음날 오셔서 두피 컨설팅을 받는 그런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도 실제로 한번 받아볼 건데, 명지혜 기자는 스킨케어, 저는 두피 케어 컨설팅 서비스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 기자님, 오늘 올리브영 N 성수점 오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체험 다양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저게 스킨 제 지금 피부 상태 점검하고 앞으로 뭐 어떤 제품 쓰면 좋은지 막 이런 거 컨설팅을 받아서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좀 체험형 매장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까 이렇게 맨즈 브로우는 뭐 남자 쪽이긴 한데 퀵 서비스업이나 이런 좀 메이크업도 좀 한번 받아볼 생각도 있으실까요? 네, 그 퀵 서비스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그 밑에 보니까 그 컬러링 진단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한테 좀 맞는 뭐 그런 컬러를 찾아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좀 다양하게 많은 것 같아서 확실히 예약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예약이 좀 빡셀 것 같아요. 한 번쯤은 이제 좀 도전해가지고 이렇게 좀 체험을 다양한 걸 좀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명 기자님하고 함께 올리브영 N 성수점을 다니면서 K뷰티 현장을 한번 체험해 봤는데, 실제로 좀 두피 그리고 스킨케어 컨설팅까지 받으면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K뷰티 산업을 한번 체험해 보시고 느껴보시고 제품들도 많이 써보면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올리브영 성수점에 가서 K뷰티 체험을 해봤는데, 발라보고 실제로 컨설팅도 받아보고 굉장히 많은 거를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K뷰티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성장할지, 오늘은 K뷰티 투자 전략 그리고 전망에 대해 들어보기 위해서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네, 연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최근에 K뷰티가 굉장히 좀 인기를 이제 끌고 있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이제 마무리됐는데 K뷰티 기업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좀 무엇인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1분기 화장품 업체들 실적 굉장히 좀 좋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글로벌 확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미국 중심으로 좀 K뷰티가 수출이 좀 이루어졌다면 사실 이번 1분기 실적은 유럽, 중동 지역 쪽의 확장도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글로벌적으로 K뷰티가 좀 초과 수요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화장품 수출 굉장히 좀 견조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브랜드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보더라도 뭐 아누아, 조선미녀 이런 브랜드들이 좀 핫했었는데 지금 1분기 들어서는 뭐 메디큐브, 바이오던스, 닥터엘사 이렇게 새로 히트치는 브랜드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렇게 지역적 확장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들의 등장 이걸로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기업들 몇 면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APR이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역대급 실적을 내면서 실적 발표나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메디큐브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기를 쌓고 그리고 인지도를 키워 나가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데 연구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고 또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APR도 실적 너무 좋았죠. 예, 지금 그쵸. 시장 기대치 거의 한 30% 이상 좀 상회하는 호실적을 좀 기록을 했는데 이 APR 같은 경우에 이제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로 지금 글로벌에서 인지도를 굉장히 좀 쌓아 올리는 과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K뷰티 지금 글로벌적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 는 이제 미국에서 지금 막 시작하는 브랜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메디큐브가 미국 아마존에 진출한 게 딱 작년 3분기부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미국 아마존에서 1년도 안 된 브랜드다라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래픽도 굉장히 좀 MOM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미국에서 아마존 트래픽이 한 월 40만 건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수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아누아, 조선미녀, 라네즈 이 세 개 브랜드 합친 트래픽이 40만 건 정도 되는 상황이어서 이 세 개 브랜드 합친 것만큼 메디큐브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사실 유럽 중동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쪽 지역에서도 확장이 굉장히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메디큐브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투와 협업을 해서 중동이랑 유럽 쪽에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작년 10월에 진출을 해서 지금 막 좀 확장을 해나가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APR이 굉장히 해외 확장세가 좀 눈에 띄게 좋아 보이는 모습도 있는데 그러면 다른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장품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화장품을 뭐 직접 브랜드를 내놓다기보다는 이제 화장품을 어떻게 보면 주문받아서 만드는 OEM, ODM 업체들의 실적도 굉장히 좋았는데 국내에서는 한국 콜마, 코스맥스 이런 업체가 좀 대표적인데요. 이 기업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이 기업들의 성장성 또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사실 OEM, ODM이 투자자분들이 뭐 화장품 업종에 관심이 없다면 사실 낯설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OEM, ODM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화장품을 제조해주는 제조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메디큐브, 아누아 이런 화장품 브랜드들이 좀 익숙하실 텐데 사실 이런 브랜드사들은 대부분 마케팅 회사고 제조는 대부분 코스맥스나 한국콜마 같은 ODM 업체가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OEM이랑 ODM의 차이는 사실 OEM은 이제 브랜드사가 좀 주도해서 제품 설계를 하고 의뢰를 하면 그대로 만들어주는 서비스고 ODM은 이제 제조 업체가 직접 설계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좀 개발을 제조까지 좀 담당을 하는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ODM의 성장성은 앞으로도 좀 밝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K뷰티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올해도 뭐 유럽, 중동이나 이제 미국 쪽도 계속 견조하게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K뷰티 전체 파이가 커지면 이제 ODM사가 바로 수혜를 보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좀 이 ODM사가 향후 실적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하는 플랫폼사인 네. 실리콘투도 굉장히 그간의 실적도 좋았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해외로 어떻게 보면은 중소 브랜드들이 나갈 때 실리콘2에 좀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 실리콘2라는 기업이 정확히 어떤 기업이고, 그리고 향후에 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리콘2 같은 경우에 이제 K뷰티를 글로벌에 유통해주는 업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뭐 ODM사는 제조를 담당하고 브랜드사는 이제 마케팅을 담당하고 이거를 이제 글로벌에 좀 유통해주는 업체가 필요한데, 실리콘2가 그런 역할들을 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리콘2도 마찬가지로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럽, 중동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유럽 쪽도 사실 뭐 작년부터 물류 창고를 좀 넣고 뭐 지사도 설립을 하면서 전국적인 좀 확장을 좀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 쪽에서 굉장히 수요가 좋다라고 해요. 부츠나 뭐 까르푸 이런 대형 리테일러들의 헤드급 분들이 오셔서 이제 K뷰티 유통하고 싶다, 우리한테 물건 좀 달라, 이렇게 요청도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2도 지금 막 확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작년으로 봤을 때는 북미 비중이 30%대 이상 되고 유럽이 한 24%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번 1분기 실적 보시면 유럽이 30%가 넘게 나왔습니다. 북미 비중은 이제 18%까지 좀 내려오면서 지금 좀 유럽 쪽의 확장이 지금 막 좀 시작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중동 지역도 딱 지난주부터 지사 운영을 좀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물류 창고나 이제 지사에 대한 좀 전반적인 좀 운영이 들어가면서 이번 2분기부터는 또 중동 쪽에 대한 확장도 굉장히 좀 기대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미국 쪽에 대한 확장, 이제 회복 기대감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미국 쪽이 좀 경쟁 심화로 좀 미국 실적에 대한 우려들이 좀 굉장히 많았는데, 사실 이번에 좀 트럼프 관세 정책 발표된 이후부터는 이제 중소형 리테일, 중소형 유통사들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실리콘2 재고에 대한 선점 경쟁이 좀 굉장히 좀 치열해진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미국 쪽도 사실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국면에 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브랜드사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대표 브랜드사라고 할 수 있죠. 이제 LG 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이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대기업, 그러니까 화장품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거 이제 차화정 장세 때 굉장히 주목받던 기업들입니다. 요즘에는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이긴 하는데, 이 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향후 기대 포인트는 어떤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모레나 LG생건 같은 대기업에서도 사실 비중국향 물량이 좀 확대되고 있는 국면과 이제 중국 회복 기대감, 이 두 가지를 좀 투자 포인트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모레퍼시픽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과거에 말씀 주신 대로 좀 설화수 뭐 이렇게 중국 쪽 위주로 좀 사업을 진행을 했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좀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좀 진행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라네즈를 좀 중심으로 미국이랑 유럽 쪽에 좀 확장을 좀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모레퍼시픽 본업 같은 경우에 뭐 북미에서도 뭐 30% 성장을 하고, 유럽 쪽에서도 거의 70% 가까운 성장률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고성장을 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회복 기대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중국 소비 시장이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최근까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같이 뭐 대기업들도 어려워졌는데, 사실 최근에 기사들 보시면 아모레가 이제 중국 공장 가동률을 높인다, 이런 뉴스들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전까지 사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고정비 절감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이번 1분기도 사실 중국 쪽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2분기도 좀 흑자 전환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LG 생활건강도 똑같은 좀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비중국 확대, 이제 중국 회복 기대감, 요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좀 화장품 전반적인 어떤 산업의 흐름도 짚어주셨고, 그리고 화장품 기업에 투자하는 올바른 방법도 좀 알려주셨는데,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좀 관심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권우정 교보증권 연구원님을 모시고 K뷰티 투자 전략과 산업 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도 한번 K뷰티에 한번 주목하면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